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14명이 탄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거센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위에 무엇인가 떠 있습니다. 위태롭게 파도를 버티고 있는 이 물체는 구명 뗏목인데요. 바로 그때 뗏목 위에 있는 누군가가 구조를 요청합니다. 오늘 오전 6시 5분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장어잡이 어선이 전복된 건데요. 해경은 사고 해역 주변에서 발견한 구명 뗏목 2척에서 각각 7명과 4명을 구조하고 곧이어 선체 위에 매달린 2명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사고 어선에는 한국인 8명과 인도네시아인 6명 등 모두 1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요. 구조자 13명 중 한국인 3명은 결국 숨졌고 현재 나머지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이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와 계획범죄였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안인득은 앞서 열린 3번의 공판준비 기일에서 자신이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을 위해 안인득을 제압해서 체포한 경찰을 비롯해 사건 목격자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안인득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오는 27일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대표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외국인 재력가를 상대로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검찰 역시 경찰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표의 혐의가 입증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처럼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양현석과 같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던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외국인 재력가 1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6월 19일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하면서 추행하고 출입문을 붙잡고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당시 남성은 잘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며 3분 동안 여성의 집 문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문이 닫힌 뒤에도 서성거리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여러 차례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 5월에도 술에 취한 40대 여성을 거리에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집 출입문을 붙잡고 침입하려 한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군요. 이 사건 자체는 워낙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이게 지난 6월 19일 자정입니다. 밤 12시 정도 됐는데 광주 광역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이제 술을 한 잔 밖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틀거린 것 같은데 그 여성을 타겟팅한 거죠. 이 범인이 쫓아가가지고 부축하는 것처럼 그 오피스텔 앞에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여성이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거기서 지켜보면서 나 들여보내달라, 재워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거절했죠. 거절하고 그 들어가 버리니까 처음에는 못 들어가게 문을 잡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참 저 여성이 운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용케 뿌리치고 안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안 갔어요. 계속 초인종 눌렀습니다. 문 열으라고. 그다음에 집 안에서 혹시 무슨 소리가 나나 하고 엿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여성이 궁금해서 갔나 안 갔나 열어볼까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벽 뒤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혹시 문 열고 나면 이제 저 문을 잡아챌 수도 있겠죠. 그런 짓을 하다가 이제 경비원이 오니까 이 도주했었고요.
이거는 뭐 명백히 주거 침입 의도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던 겁니다. 예. 이 당시 뭐 수사 과정에서 이제 계획적인 어떤 범행 정황이 드러났었죠. 예, 일단 CCTV를 봐도 술 취한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다음에 같이 탄 다른 또 사람들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성을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술 취한 네. 여성을 이렇게 붙잡았었죠. 그리고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것까지는 설명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서성이다 도망갔다로 끝난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 이 사람 소지품에서 저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메모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누를 때 받았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적어놓은 것으로 봐서는 좀 잠잠해지면 다시 침입할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다라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이 이제 신림동 원룸 예. 사건 아닙니까? 지금 이건 광주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근데 신림동 원룸 사건보다는 형량이 높게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범죄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했던 것도 있고요. 맞아요. PC방에 종업원한테 뭐 약 같은 걸 미개거서 돈을 뺏었던 그런 것들 합쳐져 가지고 징역 4년이 나왔고 그 원룸촌 그 신림동 그 사건도 사실은 강간 부분은 무죄가 됐는데 주거 침입만 해가지고 실형 1년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이제 법원은 좀 엄중하게 보는 취지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건 하나 더 알아보죠. 이제 YG 양현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군요. 네,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했고요. 검찰로 송치받은 이후에 검찰도 여러 가지 진술이나 증거 등을 확보해서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와 관련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받고 있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양 전 대표가 그 동남아시아에 뭔가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해당 지역의 말레이시아 굉장히 재력가라고 하는 그 사업가 일행들을 접대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접대하는 과정에서 성매매가 과연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만남이 2차례 이루어졌는데 한국으로 왔을 때 한번 국내에서의 만남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해외로 한번 나가가지고 만난 게 있었는데 국내에서 있었던 것은 성관계와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진술이 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뭐 성관계는 있었는데 성관계와 관련된 돈이 오간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예, 정황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계좌 압수수색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성매매와 관련되어서 무혐의를 내렸다고 지금 합니다.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지만 사실 이제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검찰이 송치하기 전에 불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예. 사실 이제 검찰 조사 앞서서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좀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좀 봤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게 이 수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쭉 해가지고 도저히 혐의를 찾지 못하면 이거 혐의 없음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검찰에다가 불기소 의견을 올려 보냅니다. 예. 그러면 그 서류를 받은 검찰에서 과연 경찰에서 말하는 것처럼 혐의를 찾을 수 없어서 기소할 수 없는지 여부를 또 판단을 해요. 네네. 한 번 수사를 더 하는 거죠. 역시 이 검찰에서도 경찰에서 수사한 것처럼 다른 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불기소 되겠네요. 처리한 것입니다. 예.